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음법이나 퍼센트법을 통해서 단락전류나 단락용량 또는 차단용량 구하는 식들을 좀 배워봤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쉬운 것들은 일단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유형이 다른 2차에서 아주 잘 나오는 차단용량이나 단락전류 구하는 그런 응용 예제 문제를 한 4문제 정도만 이렇게 같이 풀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푸는 이 순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수업은 139페이지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139페이지 16번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에서 A점의 차단기 용량으로 가장 적당한 걸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금 A점의 무슨 용량이다? 차단기 용량. 일단 여러분들 그림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16번 문제 봐보면은, 자, 위에 지금 동그라미 3개 그려진 거는 발전기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왼쪽에 발전기를 봐보면은 물론 교재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왼쪽 이 발전기 용량은 5000kVA, 그 다음에 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값이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두 대는 자 용량이 10,000kVA, 그 다음에 이 두 대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자 15%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점의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 보면은 이 아래쪽에 사각형 그려진 게 지금 A 차단기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부 다 이 사각형들은 차단기 설치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그림 뒤쪽에 봐보면은 이제 변압기가 두 대가 있어요. 변압기 용량이 40,000kVA, 그 다음에 변압기 자기 자신의 퍼센트는 10%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식은 먼저 한번 써봅니다. 우리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단락 용량하고 차단기 용량, 자 최소 어째야 된다, 자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단기 용량에 여유가 있으면 더 좋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차단기 용량 구하나 단락 용량 구하나 같은 식을 쓰시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오음법에서 단락 용량 쓰는 식 또는 차단기 용량 쓰는 식이 자 루트 3의 V보다 IS, 자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가 자 퍼센트법에서는 이런 식을 배웠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자 곱하기 PN이다. 자 메가볼트 암페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식을 1번씩 쓸 건지 2번씩 쓸 건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결정을 할 때 그림을 잘 봐보면은 발전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퍼센트 값이 주어졌어요. 퍼센트 값. 그럼 퍼센트 값이 주어지면은 1번 가지고는 풀 수가 없죠. 몇 번 가지고 푼다. 2번씩 가지고 지금 풀어라, 뭐 그런 이야기네.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자 결정을 먼저 합시다. 자 차단기 용량을 계산할 때 자 방금 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자 PS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자 곱하기 PN.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은 가번부터 라번까지 단위를 전부 다 뭘로 물어봤죠? 메가볼트 암페어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는 자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물어봤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뭐 구해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해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이 PN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 이 PN이라고 하는 게 자 발전기 용량, 변압기 용량 또는 전격 용량 또는 뭐라겠어요? 기준 용량. 그래서 결론은 퍼센트 값하고 뭐만 결정이 나면, 기준 용량 값만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일단 풀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쪽 그림을 봐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A점의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차단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차단기 설치점이라고 쓸게요. 설치점. 앞으로 여러분들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 차단기 설치점이 자 단락 지점이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봅니다. 단락 지점. 근데 이것도 알면 더 좋겠죠. 지금 이 차단기 설치점이 단락 지점인데,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할게요.
우리가 앞전에 그 제가 오음법이나 퍼센트법 할 때 자 전원이 있고 자 여기가 단락이 됐어요. 그러면 단락 전류는 전원에서부터 어디까지만 흘러요? 단락 지점까지만 흐르지 그 뒤쪽으로는 안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가 단락이 나게 되면 자 단락 전류가 단락 지점을 통해서 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설치해야 된다? 차단기를 설치를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차단기를 설치를 하긴 하는데 단락 지점 앞쪽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냐? 단락 지점 뒤쪽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어떤 학생들은 단락 지점 뒤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틀린 이야기죠. 단락 지점 앞쪽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죠. 왜? 단락 지점 뒤쪽으로는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는데 전류 흐르지 않는 부분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봤자 이 차단기가 전류 차단을 해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차단기가 설치됐죠. 반드시 단락 지점 어디 쪽에 설치된다? 앞쪽에 설치해서 들어오는 단락 전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따지면은 차단기가 여기가 설치가 돼 있죠. 단락이 어디 됐다는 이야기예요? 차단기 뒤쪽에서 지금 단락이 돼가지고 이 지점까지 들어오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차단기 설치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차단기는 이제 어떤 전류로 또 이 차단을 해야 되냐? 지금 발전기가 3대가 돌고 있죠. 그럼 결론은 이 발전기 자 돌고 있으니까 단락 전류가 무슨 지점으로 들어와요? 단락 지점으로 하나 들어오겠죠. 그럼 이 발전기도 자 돌고 있으니까 단락 전류를 자 단락 지점에 공급할 거고 자 이 발전기도 자 단락 전류를 자 단락 지점에 공급을 한다. 그럼 그림을 봐보면 결과적으로 자 봐보세요. A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 단락 지점으로 단락 전류 몇 개가 들어옵니까? 3개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다가 설치하는 차단기는 저 단락 전류 3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에 뭐를 설치를 해야 된다? 차단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기본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쇼트가 나게 되면 그 뒤쪽으로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차단기 뒤쪽에 여기 변압기, 그 다음에 이쪽 변압기들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준해서 앞쪽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는 게, 자, 봐보세요. 제가 아까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하고, 자, 기준 용량 또는 무슨 용량, 전격 용량을 선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그림 봐보면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겼어요. 발전기 3개의 용량이 다 같아버리면 그 같은 용량을 저기 PN자리에다가 넣어버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발전기들 있죠. 지금 현재 용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용량이 달라버리면 계산을 할 때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용량이 서로 다를 때는 기준 용량을 하나 선정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기준 용량을. 그러면 기준 용량을 선정할 때 나는 5000kVA로 기준 용량 선정하려다 해도 돼요. 또 나는 만으로 하려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 그 퍼센트 임피던스 식을 자 10V 제곱분의 P, Z 자 이런 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식은 옴으로 돼 있는 자 임피던스를 퍼센트로 바꿀 때 이 식을 써달라. 이 식은 그렇게 써먹는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은 요 용량하고 퍼센트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용량이 커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도 커질 거고 용량이 적어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 퍼센트도 그대로 비례해서 어쩐다? 변해주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용량이 바뀌면 퍼센트도 같이 바뀌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시란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기준 용량 자리에 잡아봐요. 5000kVA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얘는 바꿀 필요 없죠. 이미 5000에 12%가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만짜리야. 그럼 기준 용량을 우리가 5000으로 바꾸면 만을 5000으로만 환산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을 5000으로 환산하면 용량이 얼마 줄어요? 2분의 1 줄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퍼센트 15%도 2분의 1로 준다 뭐 그런 이야기야. 반대로 저는 기준 용량을 만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만으로 하게 되면은 이 두 대의 발전기는 바꿀 필요가 없죠. 5000으로 돼 있는 거를 얼마로만 환산해 주면 된다.
만으로만 환산을 해주면 된다. 그럼 5천이 만으로 되려면 2배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도 몇 배로만 늘어나? 2배. 그러면 나는 5천도 싫고 만도 싫어. 나는 그냥 기준 용량을 그냥 3333kVA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5천짜리도 3333으로 환산, 만짜리도 어째야 돼요? 3333으로 환산하려면 풀이가 더 어쩝니까? 번거롭고 길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림상에 나와 있는 용량 중에 하나를 기준 용량으로 선정을 해주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계산하기 훨씬 더 편하고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풀이를 한번 풀어보는데, 제가 지금부터 써드리는 이 순서를 꼭 외우세요.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은 2차 가서 아무리 이 풀이가 길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봐보세요. 기준 용량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5천짜리 할 거냐 만짜리 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죠. 자, 제일 먼저 할 거 항상, 자, 기준 용량을 뭐 한다? 자, 선정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 기준 용량을 만짜리로 할게요. 만짜리. 자, PN을 자, 10,000kVA로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럼 만으로 선정하면은 이 두 대는 이미 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바꿀 필요 없죠. 5천짜리를 얼마로만 바꿔주면 돼? 만으로. 그럼 여러분들 5천이 만으로 된다는 얘기는 자, 2배죠, 2배. 그럼 딱 보면은 이 퍼센트도 몇 배로 늘어나야 돼요? 2배. 자, 24%로 환산 바로 되죠. 바로 되긴 되는데 제가 앞 강의에서 이것도 2차 가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식을 이따 한번 써볼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바로 보입니다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기준 용량을 뭐 한다? 선정. 자, 만짜리. 자, 두 번째 이제 기준 용량이 선정이 되면 자, 선로나 자, 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자, 기준 용량에 맞춰서 자, 환산한다, 환산. 자, 저는 이제 좀 길게 선로나 기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에 맞춰서 환산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환산할 게 지금 기준 용량이 만이니까 5천짜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퍼센트 Z 맨 왼쪽 거를 발전기 제너레이터 1번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항상 원래 분모 기준 있죠? 원래 자기 거. 자, 얼마죠? 자, 5천짜리. 얼마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바꿀 만짜리. 그리고 5천일 때 아까 몇 프로였다? 12%.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몇 프로 나옵니까? 자, 24%.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환산이 됐죠? 자, 세 번째 할 거. 세 번째가, 자, 제가 아까 단락이 되면은 단락 전류 어디까지만 흐릅니까? 단락 지점까지만 흐르지 그 뒤로는 안 가니까 뒤에 볼 필요는 없죠. 그럼 앞으로 이 이제 고장점에서 어디 쪽만 바라본다? 앞쪽만 바라보면서 임피던스를 합성을 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야. 제가 앞전에 그 오음법 할 때 그거 기억나시죠? 오음법 할 때 단락이 되면은 단락 지점까지만 흐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단락 지점에 앞쪽에 임피던스를 집어넣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단 이야기야. 그래서 세 번째 할 거는 자, 자, 고장점에서 자, 전원 측을 바라보면서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자, 합성을 한다, 합성. 자, 제가 이제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항상 세 번째가 뭐다? 임피던스 합성이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준 용량을 먼저 선정하고 기준 용량과 다른 것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자, 두 번째 환산하고 고장점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자, 임피던스 뭐 한다? 합성.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를 또 할 게 있어요. 합성할 때 무조건 더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반드시 뭐를 기억하냐? 직렬인지 병렬인지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합성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지금 고장점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단순합니다. 직렬은 눈으로 딱 보면 직렬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병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저항 두 개를 자,
병렬로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봐봐요. R1하고 R2. 자, 병렬에서 항상 전류를 흘려봅니다. 전류를. 그러면 전류를 흘려보려면 전류가 몇 개로 쪼개져요? 2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내가 직렬인지 병렬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류 흘려봐서 쪼개지는 구조면 다 병렬로 보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고장점에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전류 흘려보세요. 그럼 전류 흘려보면 전류가 몇 개로 쪼개진가? 3개로 이렇게 쪼개지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자 무슨 연결로 본다? 병렬로 봐라. 병렬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자 환산한 게 얘 몇 프로입니까? 24%. 이 두 개는 원래 만에 몇 프로씩? 15%, 자 15%. 그러면 병렬에서 어떤 식으로 합성한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 직렬이면 3개 더하면 되죠. 근데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봐요. 병렬일 때 우리 회로에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분한 것이 합분의 곱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똑같습니다. 저런 형태로 자 써봅시다. 맨 왼쪽 거 아까 몇 프로였죠? 24%. 그럼 24분의 1. 자 두 번째 거 15분의 1. 자 세 번째 것도 15분의 1분의 1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 계산한 값이 여러분들 교재는 자 5.7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5. 몇 프로다? 71%.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자 네 번째.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번째 항상 단락전류를 계산한다. 자 이렇게 외우고 계세요. 단락전류 계산. 자 뭐 단락전류 계산이면은 우리 앞전에 썼던 이런 식도 이용하면 되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자 곱하기 IN. 그럼 여러분들 제가 IN이라고 하는 전격전류 안 주어지면 루트 3 V분의 P. 항상 이런 식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단락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 단락전류가 자 구해지면 단락전류 크기에 맞춰서 자 오늘 해야 되는 이제 뭐를 선정한다. 차단기 자 용량을 자 선정을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뭐 차단 용량은 다 했어요 이제.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식 썼던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자 곱하기 뭐다? PN. 자 메가볼트 암페어.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다 했어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 이 3번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성한 값이 몇 프로였어요? 5.71%야. 자 5.71분의 자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을 우리가 아까 10,000kg로 잡았죠. 그러면 지금 메가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10메가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 한번 씁시다. 자 만에다가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메가로 고치려면 10의 만 3승 이렇게 해서 자 메가볼트 암페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교재의 최종적인 결과가 자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얘가 175 자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되어 있어요. 175 메가볼트 암페어. 근데 보기를 봐봤더니 여러분들 175 메가볼트 암페어가 없죠. 그럼 교재에서는 자 얼마로 선정을 했어요? 자 200 메가볼트 암페어로 지금 선정을 해 놨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단 용량은 뭐 할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클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과는 175 나와 있지만 보기에 175가 없죠. 그러면은 175보다는 좀 더 큰 얼마로 선정한다? 자 200짜리로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네. 여러분 뭐 한 문제 푸는데 지금 20분이 다 가버렸어요. 한 문제 푸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정리를 먼저 제가 해드릴게. 이따는 이제 뭐 문제가 더 금방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여기 봐보세요. 문제를 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냐 푸는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방법만 잘 알고 보면 일단 나머지 문제도 금방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단 여기 봅니다. 문제를 딱 볼 때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식은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가 오음법이다. 두 번째가 퍼센트법. 그럼 어떤 식을 고를 건지를 그림을 딱 보면서 보는데 이 문제는 자 퍼센트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퍼센트법에 식을 쓸란다. 일단 먼저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퍼센트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기준 용량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만 계산해서 이 식에다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 문제처럼 여기 발전기 용량들이 다 같으면 좋은데 다르게 되면 무조건 무슨 용량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 기준 용량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그럼 기준 용량 선정할 때 5천으로 선정이 되면 얘는 이미 5천에 12%라 바꿀 필요는 없더라. 그러면 얘를 얼마로 환산만 해주면 돼요? 5천으로 환산. 그러면 만짜리가 5천 된단 말은 2분의 1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도 2분의 1로 어찐다? 줄여서 정리를 하고 나는 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으로 돼 있는 거는 건들 필요 없죠. 5천짜리를 얼마로만 환산해 주면 돼요? 만으로만 이렇게 환산을 또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이해됐죠? 그리고 저기 들어와 있는 5천이나 만으로 기준 용량 선정을 안 해도 돼. 안 해버리면 저거 둘 다를 또 바꿔줘야 되니까 제가 아까 번거로워진다 했죠. 가급적이면 풀이를 줄이려면은 그림상에 들어와 있는 용량 중에 하나를 기준 용량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준 용량을 뭐하고 선정했으면 이제 기준 용량하고 다른 선로나 기계 퍼센트 있죠. 기준 용량에 맞춰서 뭐를 한다? 환산해 주는 게 자, 두 번째. 그러면 환산이 끝나게 되면은 항상 단락 전류는 요 단락 지점까지만 흐르죠. 그럼 뒤에는 쳐다볼 필요 없이 고장점에서 어디만 쳐다봐요? 앞쪽만 쳐다보면서 임피던스를 뭐 해야 된다? 합성을 해라, 합성. 주의할 거, 합성할 때는 반드시 직렬인지 뭔지, 병렬인지를 자, 구분해서 보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자, 합성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자, 단락전류 계산을 또 해야 되고, 단락전류 계산할 때 뭐 복습 삼아서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P라고 하는 거 있죠? 반드시 기준 용량 들어가야 돼. 기준 용량. 그럼 여기 V 있죠? V. 단락 지점. 자, 단락 지점에 자, 성간전압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락 전류가 이제 계산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이 단락 전류 크기에 맞춰서 자, 누구 선정이 돼야 돼요? 차단 경량도 선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차단 경량은 뭐 할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읊어보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바로 뒷강의에서 나머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 뭐라고요? 기준 용량 선정. 자, 두 번째가 뭐 한다? 선로나 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 아닌 것들 말하는 거야. 선로나 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에 맞춰서 뭐 해라? 환산. 이해됐죠? 환산이 되면은 고장점에서 어디를 바라본다? 전원측을 바라보면서 임피던스를 합성을 할 때 직렬인지 병렬인지, 그 다음에 무슨 전류 계산? 단락 전류 계산. 그 단락 전류 크기에 맞춰서 뭐 선정? 차단 경량 선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이 순서만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시간이 어중간해서 이제 푸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연습하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3개 문제를 또 풀면서 어떤 식으로 유형이 바뀌어가는지 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